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방금 소개받은 새론초의 교사 임승창입니다. 이날을 정말 기대했습니다, 선생님. 되게 멋지시고 되게 이쁘신 선생님 많으시다고 연구사님 통해서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오시면서 보니까 정말 좀 이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슴이 약간 설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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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1시간밖에 없습니다, 선생님하고. 그래서 이 짧은 1시간 안에 선생님 마음과 제 마음속에 무언가 남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야구는 야구장에서 봐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 수업을 우리 아이들과 저와 아이들과 했던 영상을 볼 거예요, 조금씩. 근데 그 영상을 카메라로 담았기 때문에 생동감이 조금 떨어지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시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이건 하상욱 시인의 제목 방학기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걸로 바꿀 수 있겠죠? 일정 연수기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 다음은 잘못된 선택 때늦은 후회입니다. 이 제목은 내 앞자리만 안 내림. 혹시 오늘 아침에 내 앞자리만 안 내리신 분 있습니까? 네. 자, 요걸로 바꿀 수 있어요. 일정 시험을 마치고. 갑자기 짜증나죠? 네. 그리고 짧은 순간 많은 생각. 이 제목은 모르는 번호입니다. 혹시 저런 적 있으십니까? 오늘 아이를 막 야단쳤는데 갑자기 그때 모르는 번호 떴을 때 이거 학부모 아닌가 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전화 받았는데 반가운 대출 광고였을 때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죠? 또는 제가 이렇게 가서 선생님 하면 짧은 생각,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묻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지금 손잡은 사람들 많은데요. 스마트폰. 그죠? 손 많이 잡았죠? 많이 잡으세요. 대신에 여기 QR코드가 있는데 마지막에 할 겁니다. 이거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선생님들의 집단지성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요 QR코드가 스캔이 안 되면 우리 좋은 수업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 강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여기에 패들렛 주소가 계속 뜰 겁니다. 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좋은 수업이 무엇이다 라고 한번 짧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그럼 경수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네. 발명왕. 친구들이 내 별명을 에디슨이라 해도 나는 아직 발명왕이 아니라오. 수많은 발명대의 상을 받아 보았지만 나는 아직 발명왕이 아니라오. 내가 진정 발명하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기계라오. 자, 박수! 네, 우리 경수가 자기 마음을 시로 잘 표현해보았어요. 그런데 경수의 시에서 부족한 점이 뭘까요? 민철 학생? 자신의 감정을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조영 학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학생 다 맞아요. 시란 산문과 달라서 우리의 마음을 직유법, 은유법, 이유법, 상징법 등을 통해서 운율이 있는 짧은 글로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다음은 선생님,
저도 시 발표하고 싶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 저도 시 발표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발표해 보세요. 제목, 노처녀. 당신의 마음은 한여름의 일기예보. 맑을지 비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주위 모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당신은 노처녀. 당신의 애인은 날카로운 대바늘. 허벅지를 안 찌르면 잠을 자질 못해요. 오늘도 홀로 지새 긴긴 밤이 두려운 당신은 노처녀. 노처녀요. 다음 생엔 하루살이로 태어나세요. 하루살이에게 노처녀란 말은 없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결혼과 점점 멀어지는 당신은 담임 선생님. 네, 이 선생님은 공개 수업을 마치고 별도로 교장실에서 교장 선생과 장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이 영화지만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래 너의 그 창의성은 가방에 싸서 집에 갖고 가라 라고 하면서 묵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규 때는 설명식으로 내가 잘해주는 게 정말 멋진 수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영화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 책은 조벽 교수님의 인재혁명이란 책인데요. 여기에 읽어보면 최고의 명문학교에 갔을 때도 이렇게 보니까 10분이 지나도록 이제 입꼬리가 쳐졌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질문하지 않고 오로지 선생님만 설명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선생님 앞에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실 수업 개선 방법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마 이걸 다 하시면 선생님은 교육의 신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것을 왜 할까요? 그건 살아있는 교실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즉, 살아있는 교실이란 건 아이들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있고 그걸 통해서 배움이 있는 교실일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핵심적으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물으면 안 되죠. 네, 질문입니다. 질문이 있어야 이렇게 살아있는 교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EBS에서 최고의 교수란 책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여기에서는 그 강의를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교수가 묻고 교수가 스스로 대답하는 최하급 강의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보다 좀 나은 건 교수가 묻고 학생이 대답하는 조금 발전한 강의입니다. 요 정도는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은 학생이 한 질문에 교수가 대답하면 괜찮은 이 정도는 바람직한 강의라는 겁니다. 그럼 최고의 강의는 학생이 한 질문에 다른 학생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최상급 강의입니다. 네. 만약에 최상급 강의가 된다면 선생님들은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수업에 집중하는 제자들을 보기 때문이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일단 선생님과 학생 사이,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먼저 그럼 선생님이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초 초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왜 잘 들어야 되냐 하면 먼저 아이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학습 의욕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이 잘 들어야 롤 모델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잘 들으면
관찰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요? 첫 번째는 학기 초에 이 래퍼를 많이 형성해야 됩니다. 얘들아, 틀려도 괜찮아. 말 안 하는 애한테는 나는 네 말을 참 듣고 싶네 라고 그 말을 꼭 해주세요. 그럼 언젠가는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세론초에 전학생이 많았어요. 전부 다. 거의 처음에 시작은 5명인데 30명 넘어가서 분반까지 했어요. 거의 다 전학생이었는데 전학 오면 특징, 한 3주 동안 입을 안 엽니다. 네. 그 아이에게 항상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괜찮아. 네, 일어나서 한번 말해볼래? 드디어 두바이에서 왔는 애가 3주 만에 말을 열었어요. 걔는 한국 초등학교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칭찬해줬어요. 엄청나게 일어나서 언제였냐면 공개 수업 때였어요. 일어나서 갑자기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고 그때 말이 터진 거예요, 걔가. 그래서 와, 좋았어. 막 최고 해줬는데 선생님 요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공개 수업 때. 자, 평소에 발표 연습 안 하다가 직접 교수법을 막 하시다가 이제 발표해보자 하면 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죠. 자, 발표하고 싶은 애는 손 반짝 들고 안 하고 싶은 애는 이렇게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발표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흔들면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시킬 거야. 이렇게 흔들면 돼 라고 하기도 하죠. 그때 그런 거 사실 저도 해봤어요. 그거는 약간의 좋지 않아요, 사실. 네. 이게 왜 무섭냐 하면 사실 선생님들이 원하는 답은 있을 거잖아요. 그 답을 맨 처음에 애가 말했어요. 그럼 거기서 우와, 최고야 하면 다른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선생님 틀려도 괜찮다면서 너무 얘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그 다음부터 입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최고의 답을 나와도 이쪽을 봤으면 90도로 비틀고 다른 생각이 있니? 라고 한번 물어봐 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칭찬보다 더 나은 건 공감입니다. 아, 그랬구나. 할 말 없으면, 잘 못 들었으면, 아, 그랬구나. 고개 끄덕여 주시면 돼요. 이게 선생님들의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 선생님이 듣기의 모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 학생들도 따라 끄덕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바꿔 말하기입니다. 어떤 애들 막 한 5분 동안 일어나서 말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정리가 안 돼요. 그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하기나 그 다음 더 얘기해 볼래? 라고 이야기를 더 끌거나 침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침묵은 언제 할까요? 선생님 결혼했어요? 선생님 나이 애인 있어요? 이따위의 그런 말들은 그냥 말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하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적극적인 듣기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듣기가 됐으면 초속으로, 두 번째 초속은 메라비언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거는 말의 내용보다 나의 목소리 또는 나의 몸짓이 아이들에게 더 와닿는다는 겁니다. 네.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수업에도 나와요. 사실 모든 국어 수업에 메라비언 법칙을 하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2단원에서 토의 절차, 토의 방법 배우고 6단원에서는 말의 역량, 이거 다 배우잖아요. 이거를 내가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심어줘야 됩니다. 네. 이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나만의 수업 노트가 있어야 돼요. 조비옥 교수님은 1인자잖아요. 대한민국의 지금 교수 중에. 이분은 강의를 할 때 항상 노트를 적었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강의 노트는 100%입니다. 저는 강의를 즉흥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차이점이 크죠. 어떤 면에서 크냐면요. 일단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때 그걸 알아요. 준비가 되어 있는 강의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고 떼우는 그 속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고요. 둘째로 준비를 했을 때는요,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이 넘쳐흐르는 학생들이 또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이걸 준비해온 자신감 넘치는 그런 강의를 들을 때 설득을 다 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만들어 봤어요. 네. 사실 제가 이게 보물 1호입니다. 저한테는. 잘 나왔죠? 네. 이때 화보 촬영이 와서 3D 프린터 그때 찍어 주더라고요. 자, 이걸 넘기면 별거 없습니다. 마음대로 막 적었어요. 한 면에다가 조용한 데 앉아서 오늘 수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브레인 라이팅을 막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도 머리 안 나서 하고 막 지 혼자 적었어요. 이렇게 막 적다가 보면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건 성취 기준이잖아요. 성취 기준에서 어떻게 우리 반 아이들한테 맞출까를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맞춰지면 타임라인을 만들었어요. 특히 과학에서는 시간대별로 맞춰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요거 교체하고 여기서는 무엇을 먼저 미리 할 거다라고 해놓고 단위 차시로 들어갑니다. 단위 차시에서는 원래 날렸었는데 제일 잘 쓴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거고 내가 여기서는 무엇을 꼭 짚어야겠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적었어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못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마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약간의 저의 피드백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은 알아요. 선생님이 자신감 있게 수업을 하는구나. 수업을 좀 준비했구나. 저 선생님. 그걸 압니다. 그리고 일기에서도 드러나요. 저는 이걸 대부분 프로젝트로 했습니다. 선생님들 프로젝트 하셨잖아요. 하시면 제가 4학년을 5학년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보면 5학년 첫 프로젝트가 상당히 기대된다. 할 게 많아서 계속 진행해 나갈 것 같다. 4학년 때 했는데 재밌었기 때문에 너무 기대된다. 내일 과학이 3교시까지 있어서 기분이 좋다라고 합니다. 즉 좋은 수업이죠. 네. 네, 그래서 매일 과학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무언의 압박을 주더라고요. 3월 달이기 때문에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제 단위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단위 수업 내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도입은 6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수업 준비한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할게 라고 하고 본격적으로 동기유발과 전시학습을 상기하고 이를 통해서 학습 문제를 이끌어내죠. 그럼 학습 문제에서 학습 활동을 안내합니다. 자, 먼저 제가 원래 했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현장감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영화에서 절대로 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공개수가 잘하라고 오다가 많은 분들이 뉴스를 갖고 왔는데 지금 마지막 친구 2명만 보거든요. 대현이하고 등산하고 나와볼래? 그래, 너는 급식 명제니까 쉬어요? 기다려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발품하라고 돈 갖고 왔는데 두 개 넣어. 이번엔 발품할 거야. 니도 한번 마셔볼래? 야, 수고했어요. 잠깐만. 얘들아, 선생님 여기 사탕 넣었는데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 왜 궁금합니다. 사탕이 제대로 녹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부스 안에 이 사탕 어떻게 하면 빨리 녹을 것 같아? 예림이 궁금합니다.
많이 좋고 그리고 게임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그리고 예림이 말에 복종하자면 뜨거운 물에 넣으면 더 잘 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생각은 그래? 그러면 우리 모두 같은 수사상을 보니까 오늘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공부해보는 방법 만들어볼까요? 네, 현경이 존중합니다. 물질을 빨리 녹이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그러면 저는 필기를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칠판에 붙이잖아요. 붙이는 건 약간은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평소에 쓰다가 굳이 공개 수업 때 붙인다는 건 나도 써야 되는데 따라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써줍니다. 그럼 그때 아이들도 함께 쓰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 모나 수수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물질을 빨리 녹일지 공부를 해보자. 네. 그럼 어떤 활동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자, 대현이 존중합니다. 물질을 빨리 먹는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전화기 문제해 주십시오. 앞에 있는 진행물을 부어 각설탕을 빨리 녹이는 실험을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았어. 예리해야 돼요. 첫 번째 활동은 각설탕 우리 한번 빨리 녹여보자. 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각설탕을 빨리 녹일 것 같아? 좋아요. 자기 생각을 모두 내서 공유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보자. 네. 자, 어떠세요? 아이들이 잘하죠? 네, 아이들은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잘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 가르치실 때 혹시 말만 가르치셨잖아요. 상호작용은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전에 했던 고개 끄덕이는 거, 아니면 이상하면 고개를 흔드는 거, 그 자체, 그 다음에 눈빛을 마주치는 거 자체가 다 상호작용입니다.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항상 끄덕여주고 공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기유발을 시간은 3분, 4분밖에 안 됩니다. 즉 도입은 5분 이내에 결판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저도 영상을 보여주거나 제가 앞에 있는 시범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때는 왜 학생을 참여시켰냐 하면 공개 수업입니다. 공개 수업 때는 저만 떨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다 떨고 있어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을 참여시키고 웃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핵심 발문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통상 동기유발에서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나 선생님이 이야기로 이끌어 갑니다. 저는 지금 시범을 보였고 학생 참여한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3가지 경우가 나와요. 첫 번째는 관찰. 야, 어떻게 됐어? 라고 묻습니다. 관찰적인 걸 묻고 그 다음에 왜? 라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예상을 하게끔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가설을 설정하도록 만들어주는 새 멘트가 동기유발에서 가장 핵심인 겁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은 관찰입니다. 이거는 과학뿐만이 아니고 여러 동기유발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관점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 철수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염두하면서 관찰해보렴 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학습 목표입니다. 즉 아이들이 이 핵심 질문에 답이 잘 따라오면 학습 문제는 학생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동기유발이 약간 핀트가 어긋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틀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끝까지 아이들한테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시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10분 넘어가면 활동이 줄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야, 방금 본 영상하고 너희들 저번 시간에 이거 했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늘은 무엇을 할지 공부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문제를 적겠죠. 적고 나면 활동은 하기가 쉬워요. 사실 분명히 저번에 사전 과제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선생님의 준비물을 올려놨어요. 그걸 가지고 학습 문제와 준비물, 사전 과제를 가지고 활동을 찾습니다. 그럼 얘들아, 어떤 활동하면 이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이게 전통적인 도입 단계의 질문입니다. 네. 이거 놔두겠습니다. 여기 PPT 여기 놔두고 갈게요. 애들 사진만 지우고 여기 놔두고 갈게요. 네. 그 다음에 전개에서는 선생님들이 화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피드백 또는 저기 안드로메다 날아갔던 아이들한테는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중에 질문은 4가지 수준이 있어요. 사실, 해석, 그 다음에 적용, 평가가 있는데 이 중에 사실과 해석적 질문은 그 출처가 텍스트에 있습니다. 국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이런 질문을 할 때는 학생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아이 있잖아요. 하 정도 아이한테 질문을 던져서 걔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불어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말이 되면 적용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는 학생 머리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 중, 상하이 순으로 질문을 시켜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사 주도적 수업에서는 IRF 순입니다. 교사가 먼저 시작 질문을 하고 거기에 학생이 반응을 하고 그리고 교사가 다시 피드백을 하는 IRF 반응이 일반적인 수업의 대화입니다. 이때 교사는 시작 질문은 블룸의 6단계 법칙으로 기억,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 단계별로 학생의 사고를 고려해서 학생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질문을 정교화시켜야 돼요. 질문은 길면 안 돼요. 짧고 함축적이어야 돼요. 이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반응을 하면 다시 피드백이 와야 돼요. 자, 어떤 피드백이냐면 어떤 말을 하면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지? 라고 명료화를 하거나 그렇다면 요건 왜 있을까라고 단서를 제시해 줄 때도 있어야 되고요. 또는 요거 관찰관점이 뭐야?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핀트를. 그리고 과연 여러분 가설이 맞을까라는 입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학생한테 물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규일 때 공개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목성이랑 지구랑 그럼 박으면 어떻게 돼요? 공개 수업 때 갑자기 손 들고 그런 말이 왔어요. 신규였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저의 레파토리와 시나리오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갑자기 놀라서 한 발 뒤로 가면서 지구 안 깨지겠나? 라고 얘기를 하고 그날 이제 교장실에 불려가서 임 선생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 말을 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되물어. 그럼 걔도 말을 못할 거야? 그럴 때는 90도를 비틀어서 다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 그러면 누군가 말을 할 거야? 그러면서 마무리를 쳐. 굳이 거기에 교사가 답을 말하려고 하지 마. 교사는 안내자이지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선생님도 오늘 1시간 동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것만 갖고 가셔도 수업 잘 하시는 겁니다. 네, 항상 당황할 때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또는 똑같은 말을 하세요. 너는 이렇구나. 그냥 이렇구나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영상은 저 중심으로 봐주세요. 제가 방금 했던 피드백 질문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번은 모든 각세상 가능은 어떻게 할까? 네, 너무 지금 실험 여기까지 나가면 네, 좋았어요. 자, 깬다는 것을 약간 적극적으로 과학적인 용어로
경진이 들어갑니다.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네, 키친타운은 왜 있을까? 너희들이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닦기 위해서고요. 그러면 막자와 막자 사발은 왜 있을까요? 예전에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수영을 여기서 넣으려고 막사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거 할 때, 요 바설을 범죄하는 실험 계획을 제가 사용하겠다, 그지?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준비물과 추가 준비물을 선택해서 여러분 모든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보자.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면 여기 알갱이 크기죠? 아까 전에 했는 걸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험 유의할 때 여기 지그막대 적을 때 똑같은 범위이 될 수 있도록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인 여러분 공통적인 관찰관점은 네, 각설탕이 녹는 아래. 입니다. 여러분 가설과 실험 결과가 과연 일치하는지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실험을 해봅시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저는 사실 말을 별로 안 했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짜집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걸 보신 선생님들의 공통점은 아들이 그냥 알아서 하더라 라고 하는데 저는 핵심 질문만 던진 겁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더 부가적으로 선생님 말이 많아지면 이거는 학생 중심 수업이 아니고 교사 중심 수업이 되기 때문에 교사는 어떻게든 핵심 질문을 다 추려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보면 고개를 잘 끄덕이죠. 짜고 친 수업은 10분 만에 드러나요, 사실. 왜냐하면 10분 후에는 아이들이 나는 이 정도 손 들었으면 됐어 라고 이제 손을 안 들어요. 보시면 계속 손 들죠. 이거는 아이들이 여기에 몰입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활동에서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를 하고 과제를 제시하고 차시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을 종료하고 마지막에 꼭 얘기하죠. 질문하라고. 질문 있으면 한번 오라고 하죠. 네. 용기를 내서 학급 수준 아이가 왔어요. 오면 선생님은 약간의 편견이 있습니다. 그거 전에 배웠는데. 그리고 또 오면은 아까 설명했잖아. 네. 그리고 나서 야, 못 들은 거야, 모르는 거야 라고 하면 걔는 다시는 안 와요. 이제 아이의 싹을 밟은 건데 사실 선생님이 바쁘시잖아요. 그럴 때는 학생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 분위기를 조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연수원에 협력 연수가 원격으로 있어요. 거기에서 저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학기 초에 이걸 다 알려줘요. 그리고 직접 교수법으로 이건 어떤 활동이야 라고 하고 평소에 이걸 붙이면서 오늘은 요 활동으로 요 기법으로 활동을 할 거야 라고 다 안내를 해줬습니다. 한 번에 다 알려주는 거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개씩 계속 늘려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습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월드 카페 아시죠? 요걸 가지고 막 끌적이듯이 하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초점하는 그런 모둠에서 가장 핵심에 형광펜으로 그어봐 라고 마지막에 초점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라인으로도 저희 반은 계속 운영이 돼요. 지금 방학 기간에도 아이들은 온라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팅을 통해서. 그리고 모둠으로 프로젝트 발표회를 간간히 많이 열었습니다. 네. 전자칠판 크죠? 네. 클래스팅을 저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밤낮 없이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진 났을 때 곧바로 저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선생님 이거 지진입니까? 라고 막 그러면 쫙 떠요. 그리고 일상생활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거는
얘가 4학년 때 제가 데리고 올라왔잖아요. 그때 2학기 때부터 자유탐구가 기르기가 있어요. 걔가 9월달부터 기른 걸 1년 동안 길러서 방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대단하죠? 웬만하면 한 달 살면 많이 사는 건데 얘들 1년 살고 방생을 해준 애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학생과 학생 사이에 협력이 잘 일어날 수 있을,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날까 생각을 해서 만든 게 탐구 나침판 학습이었습니다. 이 나침판은 컴퍼스잖아요.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P는 그 사이에서 인성도 지향하고, A는 이제 소집단 협력 활동을 하고, 그리고 어세스먼트, 과정 중심 평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실 주로 저는 아이디어는 화장실에서 많이 얻습니다. 네, 대상을 좀 받았는 거 거의 대부분은 화장실에 샤워하다가 또는 큰일을 하다가 큰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협력 기법들이 되게 많았는데 협력 기법을 좀 나눴습니다. 소통, 의사소통에 관해서는 이렇게 5개. 그 중에 제가 브레인 실험 보드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왜 인성을 넣었냐 하면 아이들이 학생과 학생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실 아이들은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럴 때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친구를 배려하고 다른 상황에 도전하고 실험 데이터가 신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실험 결과를 스스로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인성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 협력 활동에서는 이미 알려진 TPS와 소집단 실험 활동, 월드카페 등을 활용했고, 마지막으로는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IPOM을 했는데 먼저 브레인 실험 보드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둠별로 이 판에다가 모둠이 생각한 것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적을 때는 활자로 적잖아요. 활자로 적어서 텔레비에 비치면 사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그림으로 나타내게 상징화하라고 저는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적는 사람 외에는 웬만하면 일어서라. 엉덩이가 떨어져야 생각이 많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클래스팅으로 올려서 앞에서 서로 집단 안에서 있잖아요. 그래 전체 앞에서 공유를 하면서 질을 높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둠에서 발표했는 것을 토대로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하면서 학습의 질을 높였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는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초시계를 이용해서 노는 빠르기를 가사합니다. 이때 관점은 거센하게 노는 빠르기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제 물할 것입니까? 뜨거운 물로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거는 얘들이 생각을 못했는 걸 다 잡아주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더 빠른 실험 결과를 위해서 뜨거운 물로 하겠습니다. 정리력 질문을 주십시오. 막대 사과를 웃긴다고 했는데 웃기고 난 후에 막대 사과에 남은 설탕이 그것을 약포지에다가 약숟가락으로 들어서 넣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너희들은 언제 넣을 거야? 저까지 묻죠. 막사 사과에 있는 거 잘 끓여서 약포지에 동시에 넣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렇게 학생과 학생 사이에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학습의 질을 높이면 평소에 이런 훈련을 하면 짜고 친 고수 수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IPOM 질문법인데 생소하실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냥 왜 만들었느냐? 자, 지금부터 모든 토의 하세요 라고 하면은 4가지 반응이 나와요. 선생님 저 싸워요. 그죠? 두 번째는 말해라. 니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 가보면 협의하는 줄 알았는데 순서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 다 했는데요. 뭐예요? 자꾸 묻죠. 와, 막 마지막 아이 그래도 저쪽은 하겠지. 이미 딴 얘기하고 있어요.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야, 이거 토의를 어떻게 집중을 시키지? 라고 해서 이 책을 봤습니다.
네, 정문성 교수님의 책의 앞부분에 보면 사고에 대한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의미화 과정, 그리고 나서 새로운 상황의 적용,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인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내가 질문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해서 보니까 입력에 대한 질문은 소위 관찰을 통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가지는 질문을 만들 수가 있고 처리 과정은 그 데이터를 유의미화, 그러니까 의미롭게 인과를 거치거나 유추를 하거나 그냥 비교를 하거나 설명을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럼 너희들이 한 것 중에 가장 도덕적인 대안은 뭐야? 그러니까 어떤 학습 결과물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인지 질문은 자, 가장 쉬운 건 야, 우리 잘했다. 우리 다 같이 칭찬하자 라고 하는 거고 평가표를 활용해서 평가하거나 야, 우리 이거 잘했는 거 맞아? 라고 사고 과정을 다시 되새기는 게 초인지 과정입니다. 저는 이거를 과학 수업에 간단히 적용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질문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험 계획을 세우고 확인할 때 한마디로 되새김 하는 겁니다. 처음에 야, 우리 준비물 뭐였어? 라고 인풋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실험 계획 어떻게 세웠지? 관찰 관점은 뭐가 중요해? 라고 다른 아이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O는 안 하니까 계획이니까 M은 야, 모두 다 이해했어? 우리 실험 잘하자 라고 요 멘트만 날리는 겁니다. 요 멘트는 모든 장이 웬만하면 날리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원이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하는 걸로. 그리고 실험이 다 끝났어요. 끝나면 이제 IPOM을 합니다. 실험 결과 한번 해보자. 그땐 준비물 말할 필요 없잖아요. 곧바로 결과. 야, 우리 진짜 실험 잘했다. 어떤 결과 나왔어? 라고 말을 하면 그래. 그래서 우리 가설이 맞는 거야? 라고 묻거나 우리 제대로 실험한 게 맞아? 라고 한 번 더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들은 수준이 낮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모든 판을 보여주면서 이쪽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아직 실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쪽에도 하고 있고. 다 판을 다 세우고 IPOM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들을 한번 보세요. 네, 영상으로 보니까 생생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좀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보면 IPM 해보니까 기억에 더 남는다라고 글을 적었어요. 사실 저의 이거 목적은 주 핵심은 한번 학습의 되새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그 학기말 평가할 때 과학 시험 칠 때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그런 말을 아이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학부모한테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IPOM 해서 재밌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되새기니까. 또는 친구들한테 이해가 안 돼서 도움을 받기도 해요. IPO 하면. 이거는 되새김입니다. 사실 이건 1분 시간을 더 줬을 뿐입니다. 제가 되새길 때.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에게 좋은 수업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적어주셨네요. 자,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어떡하라고요? 지금. 그냥 그거보다 이게 보이네요. 네. 마우스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잘 나왔네요. 네. 이걸 보려고 한 게 아닌데. 네. 협력학습, 몰입하는 수업, 그 다음에 꿈과 끼를 이건 어떤 레파토리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선생님마다 생각하시는 교육 철학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좋은 수업은 다 다를 겁니다. 저는 보석 같은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반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석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보석은 땅 속에 있잖아요. 그 깊이가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빨리 캐면은 빨리 캘 수가 있어요. 근데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니는 정말 큰 보석이어서 땅속 깊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근데 보석은 찾으면 좋잖아요. 애들이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마냥 즐겁지만 않아요. 오 마이 갓, 머리가 쥐어 터질 것 같다라고 솔직히 적어줘요. 그래, 너희들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그리고 이 보석을 나누면 너희들 인성도 나아진단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보석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딱 1분 넘었는데요. 만약에 저에게 뭔가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또는 저랑 같이 뭔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세론초 통합 메신저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었지만 가슴속에 뭔가 남으셨습니까? 네. 편안하게 들으셔서 감사합니다.